어거스틴 신화연구 12번째 강의, 어거스틴의 시간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과 그 플로티누스의 이제 시간론, 그리고 그 두 가지 시간론을 종합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어거스틴의 시간론. 첫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의 수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상정하고 그 공간 안에서의 어떤 운동을 상정을 하고, 그 운동을 이렇게 그 균등하게 그 세분화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 그 수를 시간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운동이 없다면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난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은 해결할 수가 없었고, 성경에 보듯이 이렇게 운동이 중단이 되었어도 하늘의 해가 운동하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 있었을 때도 시간은 또 지나갔다. 그래서 운동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간론에 대한 난점이, 최대 난점이 그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어떤 그 수로 보았다, 그 시간을 운동의 수, 어떤 수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시간을 어떤 길이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연장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점은 어거스틴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장, 이 길이가 도대체 무슨 길이냐? 밖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가 아니고 마음속의 길이다, 마음속의 연장이다, 심리적인 연장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현상으로서 그 시간을 잴 수 있다라고 하는 영혼의 작용으로서 어떤 길이, 그 영혼의 작용으로서 어떤 연장을 생각했는데, 어거스틴은 그 영혼의 작용이라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플로티누스에 있어서 그 영혼이다. 그래서 플로티누스에 있어서는 정신이 영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혼이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근원적 일자에서 정신이 흘러나오고 정신에서 영혼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영혼에서 정신이 속해 있는, 영혼에서 영혼이 속해 있는 그 시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적인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 그 플로티누스의 시간론인데, 어거스틴은 그 플로티누스에 있어서 그 영혼의 어떤 길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수를 가져오고, 즉 연장을 가져오고 길이를 가져오고, 이 플로티누스에서 영혼을 가져와서 영혼의 길이, 영혼의 수, 이것이
시간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누스 양자를 정합을 했지만은 이 플로티누스에게서 영혼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플로티누스에 있어서 그 영혼이 정신 그리고 근원적 일자와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티누스의 그 범신론적인 사상, 근원적 일자로부터 정신이 흘러나오고 정신에서 또 영혼이 흘러나오고 영혼에서 이 세상 만물이 흘러나온다는 그런 유출설에 의한 세상 기원론. 그래서 근원적 일자와 정신과 영혼과 세상 만물이 어떤 질적인 연속성을 갖게 되는 그것은 어거스틴이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연속성상에 있지 않다. 단지 어떤 그 시간의 무한적인 그 연장, 질적 그 길이가 영혼이 아니다. 그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 차이가 있고 이 둘 사이는 분리되어 있다. 그것을 어거스틴은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은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우리가 표현을 굳이 해야 된다면 시간 이전의 시간이다. 시간 밖에 있는 그 초월적인 것이다. 그 시간 이전이다. 시간 이전이고 그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지금처럼 어떤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시간처럼 어떤 그 흘러가서 없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그 무한히 펼쳐지는 것이 영혼이 아니고, 영혼은 시간을 완전 초월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 흘러가지 않는 현재, 영원한 현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초월적인 무시간, 그 무시간적인 초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영원한 현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간 이전에 그 시간 이전에 무슨 그 영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은 시간론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쭉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리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곁들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은 어떤 공간 안에서의 운동을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수를 붙였을 때에 그것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떤 그 균등한 그 인터벌로 그 나누는 그거를 누가 나누느냐? 어느 주체가 나누느냐? 결국 마음이 나누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까지의 운동을 10번으로 나눌 수 있으면 열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까지를 뭐 100번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1000이라고 하는 횟수로 나누게 되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10이다, 100이다, 뭐 1000이다, 뭐 365일이다, 24시간이다, 60분이다, 60초다 그렇게 나누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그건 결국 영혼이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 어떤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로 본다, 시간을.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논리가 가지고 있는 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논리. 이성적인 논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난점이다. 그게 뭐냐면은, 이성적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여기서까지 어느 한 공간에서의 이 운동을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아주 이렇게 순간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붙이면 활동 사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을 계속 찍어서 그것을 연결시키면 이제 활동 사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공간에서의 운동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운동을 무한대로 쪼갠다고 하자. 무한대로. 뭐 10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00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수억, 천, 만, 무한, 그야말로 이 무한대로 이거를 쪼갠다. 그러면은 그 공간은 무한대로 쪼갰기 때문에 결국 수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로서는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쪼개니까. 무한대로 쪼갤 수 있느냐? 무한대로 쪼갤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상입니다. 그 논리, 이성 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어떤 공간에서의 운동을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 아니라 100만 번이 아니라 10,000만 번이 아니라 수억 천만 번이라도 계속 쪼갤 수 있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보는 게 인간 이성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쪼갠다. 그러면 그 무한대로 쪼개어진 그 부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순간, 이 찰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찰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될까? 그 이성과 논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수로 붙이면, 이걸 말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이성적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0.0000000000 하고 막 수없이 이렇게 무한대로 뻗쳐나가서 1,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대로 쪼갠다라고 할 때 그 쪼개어진 부분의 그 길이, 순간, 찰나. 그래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그러면 수로 말한다면 이 순간을, 그러니까 순간도 뭔가 아주 찰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말한다면 있고도 없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요거를 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무한대로 쪼개어진 결과로서의 수는 뭘까? 그건 0입니다. 제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0.2야 소수점으로 계속 그냥 무한정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수로서는 제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우리 논리가 또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제로를 아무리 합해도 제로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또 우리 이성 논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로 쪼개놓고 그걸 또 나중에 다 합하면 전체가 된다.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쪼개어진 부분을 나중에 합하면 전체가 된다. 이것도 인간 이성 논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로, 무한대로 쪼개면 제로인데 이 제로로 쪼개어진 거를 제로가 된 결과물을 이 수의 결과물을 놓고 제로를 아무리 또 더해봤자 제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그 논리의 그 한계는 뭐냐 하면은 그 이런 데 있다. 그 인간 이성 논리 수학이 그 완벽한 것 같지만 이렇게 그 허점이 있다. 그 우리가 현상에서 배웠듯이 참 그 앞뒤는 맞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엄밀하지 못하다. 아주 그 exact 그 정확 그 어떤 그 논리 전개의 정확성은 보장을 해주지만 그러나 스트레인게 그 엄밀하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전체론적으로 파악하는 그것은 없다. 이게 인간 이성 논리 수학의 그 맹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 쏘아는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떤 공간에서 이 화살이 이동을 하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쪼개어진 부분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한대로 쪼개면은 제로가 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간 그 길이가 제로라는 거예요. 이 제로를 또 처음부터 다 합해요. 또 쪼개진 그 부분을. 그러면 결국 제로, 합해봤자 제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쏘아는 화살은 뭐 움직이지 않는다라든지 뭐 아킬레스는 절대 앞서 나간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든지 그와 같은 그 제논의 역설이 결국은 인간 이성의 논리와 이성과 수학의 그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그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순간의 그 양적인 합이 그 결국은 제로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순간의 양적의 합이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의 원래 생각 그 시간을 운동의 수라고 본 자기 원래 생각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그 궁여지책으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운동이 부정되기 때문에 순간의 합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운동이 부정되니까 제논의 역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순간의 합은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자기의 원래 주장 그 시간은 그 공간에서의 어떤 운동의 수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말을 이성적 논리적으로 또 뒤집는 아까 말했던 제논의 역설처럼 제논의 역설에 나타난 것처럼 그것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어거스틴은 두 사람이 다 같이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순간은 시간의 존재 근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순간은 시간의 존재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가 된다면 결국 이제 그 순간의 합이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공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시간관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가장 이렇게 그 시간의 기초 단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는 아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보고 있는 거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존재 근거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어거스틴하고 다른 것은 이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가당착에 좀 빠져 있다.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 순간의 합이 시간의 그 연속성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어거스틴을 볼 때 어거스틴은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도 아니고 또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서는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순간의 합으로서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시간관은 그 시간의 그 본질에 대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봐버린 거예요. 그 시간 자체,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자체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거를 이제 시간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이런 거다라고 시간을 그냥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볼 때는 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로서의 시간, 이거는 그 운동이 운동이 있어야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것도 잘못된 거고, 운동이 없어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순간의 합이 그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해야 참 나올 수 있는 이론인데, 이런 거는 그 인간이 시간을 보고 시간은 이런 거다라고 인간이 그 주장을 한 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공간적인 시간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인위적으로 그 시간을 그렇게 본 것이지,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 그 자체는 그 절대로 그 순간의 합이 그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그 자체의 본질은. 왜냐하면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냐? 어거스틴에 있어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순간, 시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은 있고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트르의 농에트르. 그래서 있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그 합이 어떤 그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시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시간의 본질은 뭐냐? 시간의 본질은 결국 그 순간,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 내부로 끌어들이면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직관이 된다. 그래서 아땅시오가 된다. 아땅시오. 결국은 이제
인간의 이제 영혼, 이는 이제 외부 이제 환경이죠. 그 외부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환경에서 이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순간. 순간. 그리고 그 이 순간의 합. 뭐 이런 거를 이제 외부 환경에서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러면 이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어거스틴은 이제 외부와 영혼 이렇게 나눠보면은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을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이런 걸 거야 라고 그렇게 봐가지고 인위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럼 왜 그럼 순간을 얘기를 왜 하느냐? 순간은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라는 거예요.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 이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공간화되고 이 시간관이 바로 공간화되고 수학화되고 이성과 논리로서 그 만들어진 시간론, 그래서 과학적인 시간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본 거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 시간 자체의 본질에 대한 얘기는 될 수 없다. 이것은. 그렇다면은 이 순간의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 그 어거스틴이 말한 거는 시간의 기초 단위인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은 순간은 시간의 연속성을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는 건 아니고, 이 순간은 뭐냐?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고도 없는 거다. 찰나라는 거, 찰나. 이 순간은 있고도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에트르, 농에트르, 불어로 썼네요. 에트르, 농에트르. 그러니까 라틴어로 쓰면은 에세, 농에세, 에세에 농에세란 말이에요. 에세 그리고 또 농에세란 말이에요. 있고도 없는 거단 말이에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기초 단위 이 순간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있고도 없는 거고 없고도 있는 거고 뭐가 하여튼 그런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공간화되고 수학화된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고 해야 어떤 공간에서의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순간의 합이 제로의 합이 돼가지고 제로밖에 안 된다. 그 제논의 역설처럼. 그럼 시간의 연속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운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운동의 수로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순간이
시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의 존재 근거는 될 수 없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존재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그 어거스틴과 비슷한 견해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만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본 거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의 존재 근거, 그러니까 순간의 존재 근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 근거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 단위라고 하는 말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기초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할 때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어떤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단위를 말하는 것이 이제 기초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의 기초 단위다. 그러면 그 무엇과 본질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기초 단위예요. 그게 기초 단위란 말이고, 존재 근거다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같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그 근원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근원, 그러니까 시간의 근원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시간의 존재 근거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존재 근거예요. 시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존재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시간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간의 존재 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기초 단위이지만은 이거는 뭐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시간의 기초 단위는 순간이죠. 그러나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근원이냐? 시간의 존재 근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순간에서 시간이 나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순간의 합일 수 있지만은 순간이 시간의 근원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시간의 근원은, 순간은 시간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물론 시간의 존재 근거가 순간이 아니고요. 순간은 시간의 존재 근거가 물론 아니고요. 또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어거스틴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시간의 존재 근거는 아니지만은 순간의 합은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거스틴은 이 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존재 근거도 아니고 이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이 뭐냐? 순간의 본질은 있고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찰나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찰나라고 하는 거. 이 순간이. 이게 뭔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이렇게 한다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어거스틴의 그 위대함은 이제 플로티누스는 이제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이 순간을. 그러면 순간을 이쪽으로 끌어오면 뭐가 되느냐? 이 순간을요. 순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현재라고 말했어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 밖에서 외부에서 말할 때 현재, 과거,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현재거든요. 순간이 이 다른 말로 하면 현재예요. 현재. 응? 이 영혼 밖에서 얘기할 때 이 순간은 현재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결국은 순간이 있고도 없는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는 있고도 없는 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심리 현상 영혼 안으로 데리고 오면은 이 현재가 뭐가 되느냐 하면 현재가 뭐예요? 현재가 바로 이게 바로 직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직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땅시오라. 라틴어로 이 아땅시오 직관. 예. 그러니까 있고도 없는 게요. 있고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혼 외부에서 하는 표현이고 영혼 내부에서 하면 직관. 아땅시오. 그러니까 직관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있고도 없는 게 아니라 직관은 있음이에요. 이거는 직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 영혼 외부에서 지나가는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딱 이렇게 찰나를 잡으면 요게 찰나가 있고도 없는 건데 요거를 심리 현상으로 딱 들어와서 직관 딱 해서 사진을 딱 찍듯이 직관 딱 해놓으면 찍어놓은 사진이 있잖아요. 찍어놓은 사진에 그 현재는 딱 있잖아요. 그처럼 이 직관은 이 영혼 속에서는 있고도 없는 게 아니라 있음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트 현재는 있고도 없는 거지만은 아땅시오 이거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있고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야. 이거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직관을 딱 해서 내 심리 현상에 딱 가지고 있어. 직관.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식론을 얘기하면서 허프레종따시오 리프리젠테이션 했다 그러죠. 리프리젠테이션. 이것도 프레젠트 이 현재를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현전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직관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딱 내가 낮에 저 꽃을 딱 봤는데 밤에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 산에 가서 본 그 꽃 이러고 다시 그 꽃을 딱 본 거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딱 세울 수 있다. 왜?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있고도 없는 것이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프리젠테이션 이것도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리프리젠테이션. 그래서 영혼 속에 일어나니까 인식론이지. 인식론. 이 바깥에 있으면 존재론이고 그 영혼 속에는 이게 인식론이냐 이게 인식론. 그러니까 인식론이 가능한 것은 이 밖에서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고도 없는 건데 이 밖에서 보면 있고도 없는 건데 이것을 내 인간 영혼 내부로 딱 가져오면은 직관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직관으로 있으니까 그 직관을 딱 잡아놨다가 저녁에 다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재현전화예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 잡아놓은 직관을 저녁에 다시 가져오면 돼. 그게 바로 재현재화야. 그래서 그게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그 사물을 딱 본 그때 현재의 이거를 현재를 직관으로 딱 해가지고 딱 본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딱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딱 떠올리는 거야. 10년 전의 일도 딱 떠올리면 돼. 그러면 10년 전의 일이 딱 떠올라. 머릿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러면 그 10년 전의 일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현전화다. 이게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딱 그 얘기할 때는 그 당시 현재로 된다는 얘기죠. 아침에 본 것이지만 저녁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때는 그 저녁의 현재로 다시 된다. 그래서 다시 현재화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리프레젠테이션. 이게 바로 표상작용이다라고 하는 표상. 그 인식론의 기초가 되는 표상작용이다. 이게. 그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를 이 영혼 속으로 딱 갖고 오면 직관이 되는 거고, 이 직관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있고도 없는 게 아니래.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있는 거니까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본질을 이 외부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다룰 수가 없더라. 왜? 있고도 없는 것이다. 이 시간의 기초 단위인 순간이 있고도 없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기초 단위가 다뤄야 되는데 이 시간의 기초 단위가 있고도 없는 거니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바깥에 있는 이 순간 있고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 속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이것이 이 플로토니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바깥에 이 수라고 하는 거. 어떤 시간을 무슨 하여튼 수로 봤어. 수라고 하는 것은 연장이거든, 길이거든요. 이 수를 영혼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수의 연장.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 현재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니까 직관, 아땅시오가 돼. 직관, 심리현상. 그럼 과거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 과거를 데리고 오면은 이건 기억이다, 기억. 과거를 영혼의 작용으로 데려오면은 이거는 기억이 되고요. 그럼 미래는 뭐냐? 미래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은 기대가 된다, 기대. expectation 되고, 기억, 메모리가 되고, 직관, intuition, 아땅시오가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보면은 자, 순간이 있고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도요, 없는 거잖아요. 과거는 없습니다. 이 외부 환경의 존재론에서 볼 때 과거가 어디 갔나, 과거를 잡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미래는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 없는 거예요. 현재는 있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은 이 수라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는 절대 다룰 수 없다. 존재론적으로는 절대 다룰 수 없다. 왜? 이것은 현재가 순간인데, 순간 기초단위, 시간의 기초단위 순간이 현재인데, 현재는 이 순간이라는 건 있고도 없는 거고 찰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는 없는 거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없는 거고, 다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는 순간인데, 순간은 현재인데 있고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 된다. 그럼 이쪽으로 데리고 오자. 그러면 기대와 직관, 기억으로 된다. 이것은
이 수라는 거예요. 수 연장처럼 일정한 이렇게 길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의 운동의 이 어떤 공간의 길이가 아니라 여기서 심리적인 길이. 이게 바로 영혼의 길이다. 이게 영혼의 길이. 영혼의 길이고 길이는 연장이다. 그래서 이 연장이라고 말하는 말을 써서 당시요 아님이 그래서 영혼의 연장이다. 영혼의 길이다. 라고 시간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